전세로 더 버틸까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부천에도 많이 들립니다. 이 기사에서도 서울과 경기 남부가 규제 묶이자 풍선 효과가 부천으로 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당연한 게 2020년 1월 입주한 광명시 일직동의 유플래닛 광명역대시양 전용 84 7월에 14억 9천에 계약되었고 6월에는 저층 물건이 14억 3천에 거래도 나오면서 윗동네의 가격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전세가도 공급도 불안하니까 부천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부동산이 오르겠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부천뿐만 아니라 김포로까지 넘어가서 김포시 풍무동의 미분양 단지들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04년 입주한 힐스테이트 3단지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6월 29일에 5억 5천대 거래가 다시 나오면서 평균 거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가 끝이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세 매물을 보시면 1012세대 중에 한 개도 없는데요. 사실 거래된 가격에서 엄청 높게 나오진 않겠지만 부족한 전세 매물수 때문에 전세가를 넘어 집값까지 오를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요즘 부천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면서 슬금슬금 오르는 호가의 2억 3억 차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제법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취해 계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천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도 없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김포나 검단으로 가야 하나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쪽도 거래가 늘었습니다. 흐름이 부천과 비슷해서 부천을 넘어 김포나 인천으로 가시려는 분들께 신중하게 하시라고 조언드리는데요. 특히 4에서 5년 후에 이사하실 계획이 있거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 보유세 개편 방안입니다. 혹시 지금 부천에 내 집 마련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 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시고 계약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부천의 전세가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12월 입주한 팰리스 카운티 전용 59 전세 거래를 보시면 7월 22일에 12층 물건이 5억 2천에 계약되었고 20일에는 5억 3천에도 계약이 나왔습니다. 계약되는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평형은 전세가 한 개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넉넉했고 가격도 조율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 광명의 수요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천의 6월과 7월의 거래량은 5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거주로 부천을 보시는 분들께 분위기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심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더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티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움직여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게 정답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게 실거주하실 생각으로 보십시오. 저희는 보통 요즘에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단지로 접근을 하셔서 전세 만기 시점, 현재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움직이시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천시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거래량과 매매 전세 지수, 주요 단지 가격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부천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남의 말에 내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부천의 많은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부천시를 보시고 계신다면 집을 사자니 불안하고 전세를 들어가자니 4년 후가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부천시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5월에는 761건 계약이 나왔고 6월에는 현재까지 726건, 7월에는 398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7월의 거래가 예상보다 많다라는 느낌이 들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거래 가격도 나쁘지 않다도 느껴지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하락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단지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있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 멈칫했던 수요가 특정 단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서운 건 급등이 아니라 멈췄던 수요가 빠르게 몰리는 순간인데요. 이런 현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셨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그래서 부천도
시선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2007년 입주한 여월 휴먼시아 3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7월 1일에 307동 4층 물건이 7억 3,300에 거래가 되었고 6월 14일에는 7층 물건이 7억 9천에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은가요? 다음으로 전세 가격도 보시면 6월 27일에 311동 13층 물건이 4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갱신 거래가 종종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평균으로 계산해서 보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900세대 정도 단지에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는데요. 반면 매도 호가를 보면 평균 호가가 7억 후반대로 모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2억 3억 호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12% 하락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04% 올랐습니다. 부천시는 특히 매매지수 오름폭이 눈에 띄는데요. 솔직히 심각합니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밀한 검토 없이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도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부천시는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후에 스텝이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부천시 아파트 시장을 보신다면 이 단지의 움직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23년 2월 입주한 소사구 범박동 부천 일루미스테이트를 보시면 7월 21일에 전용 59, 3층 물건이 6억 3,700에 계약이 되었고 7월 9일에는 12층 물건이 6억 3,900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엔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살짝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규제를 계속 언급하시는데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었던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부천시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광명시나 영등포구 쪽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매도 호가는 다시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라고 싸게 내놓으려고 하는 매도인들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수억씩 싸게 내놓을까요? 저희는 그 정도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관심 있는 분은 가격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7월 18일에 15층 물건이 3억 4,400에 거래가 나왔고 6월 6일에는 4억 8천 신고가도 나왔는데요. 계약이 되는 전세가는 최고가 수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추세만 봐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라서 저희 가면 5억 5천까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총 9개 나와 있습니다. 전체 3,700세대 중에 나오는 수량은 너무 적고 그 와중에 전용 59는 1개밖에 나온 게 없어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평균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일루미스테이트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가격은 6억 후반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거래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2억 3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움직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조건이 맞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고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부천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